안녕하세요. 생태계와 환경입니다. 나일강 물 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일강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자국 소유로 여겨왔습니다. 나일강에 대한 이집트 권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나일 강물에 대한 권리, 즉 자연적이고 역사적 권리가 이집트에게 있음을 주변 국가들에게 인정받던 시절로 돌아가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공식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집트는 나일강 소유권이 자국에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벌어지는 어떤 프로젝트도 거부할 권리를 당연시 여깁니다. 이집트가 나일강의 권리를 갖게 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보면 좋겠는데요. 이집트와 영국은 대략 140년 전부터 관계가 깊었습니다. 이집트는 1882년부터 1922년까지 40년간 영국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영국의 보호령으로 통치를 받았습니다. 영국은 1920년도만 해도 전 세계 영토의 24%의 영향력을 미치는 제국을 형성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영국은 1922년에 이집트를 이집트 왕국으로 독립시켰습니다. 독립은 되었지만 이집트는 여전히 영국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군은 그대로 주둔하고 있었고요. 수에즈 운하도 영국 소유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했을 당시는 이제 영국이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은 이집트 영토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에즈 운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했었습니다. 1952년에 나세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집트 왕정을 폐지하고 1956년에 나세르가 집권하면서 수에즈 운하를 자국령으로 선포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하고요. 이집트는 이제 제2차 중동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 나세르가 승리했죠. 그래서 영국 영향권에서 벗어나 이집트는 이제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1959년에 그 나일 강물의 가장 많은 양을 이집트가 갖는 것으로 정하고요. 이집트와 수단은 나일 강물을 나눠 사용하는 것에 합의 서명했고요. 나일 강 유역에 있는 나머지 9개 국가도 합의했습니다. 물론 블루 나일의 원천인 이디오피아도 합의했는데요. 어떤 기준 자료는 없습니다. 이집트 국가 이익을 실현하면서 국가적 영웅이었던 나세르는 엄청난 선동정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동정치를 위해서 나치 선동정치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 노하우를 전수해 와서 정치에 실현했었습니다. 엄청난 선동정치를 시행했지만 실제 이집트의 산업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국민들의 삶은 오히려 빈곤에 시달리는 상태였습니다. 1956년에 집권해서 1970년에 심근경색으로 나세르가 사망했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경제 발전 토대를 차곡차곡 쌓아갔죠.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나세르 정권 시절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이루었고요. 이제 아스완 하이댐을 건설했는데요. 생태계로 볼 때 아스완 댐은 이집트 농사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이집트 환경에 실패한 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스완 로 댐은 1902년 영국 보호령에 있을 때 건설된 것이고요. 나세르 정권 시절에 건설된 댐은 아스완 하이 댐으로 부릅니다. 이집트에서는요, 그나마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나일강 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요, 자국의 환경에 맞춰서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물 관리는 아주 중요한 국가 운영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